찍었습니까? 정규재 주필이라는 분이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대구하고 광주의 차이, 영남과 호남의 차이가 뭐냐? 호남, 광주는 정치, 공천, 정치가 마음에 안 들면 그들을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한다. 그런데 대구하고 영남은 보니까 정치가 결정하면 아무 소리 없이 따르더라. 그게 결정적인 차이다. 호남은 민주당에 본거지하지만 저는 호남을 진짜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못하면 싹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 제가 쫓아가서 부탁까지 했는데 졌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 영남은 그렇지 않더라. 공천하면 100% 찍어주더라.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왜곡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정치인들은 그 자리가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월급 주지요, 비서 있지요, 차도 나오지요, 사무실 버릇하죠, 가면 대접해주죠, 고난도 있지요. 솔직히 가끔 늦잠 자도 되죠. 결석 때도 월급 나오죠. 그런데 이 자리를 정치인들은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나쁜 짓 하기가 너무 좋아요. 뇌물 받기도 좋고 누구 봐주기도 좋고 편먹고 놀기도 너무 좋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왕따 돼요.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정치인들은 자기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공천만 하면 100% 당선되면 그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첫째,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공천 받으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공천 받는데 모든 신경이 가있지. 동네 사람이 욕을 하든 말든 동네가 망하든 말든 지역구에서 버리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죠. 공천 받으면 당선되고 당선되면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그러니 동네 살림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수도권이 왜 지역보다 잘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정치적 경쟁이 벌어진다는 게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은 누가 뭘 좀 잘못하거나 동네 인심 이러면 떨어져요. 붙어도 꼭 2, 3%, 3, 4% 차이로 뒤집어 왔다 갔다 해요. 몇천 표 차이로. 그래서 그 국회의원직 다음에 떨어질까봐 임기 내내 노심초사하면서 동네에 막 5명 모이는, 10명씩 모이는 모임 다 쫓아다니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밤 없어요. 우원식 의원은 지금도 국회의장 하면서도 주말마다 텐트 치고 길에서 미는 상담이에요. 서영교 의원은 어디 모임 가가지고 요즘도 춤추고 다녀요. 그 나이 먹고. 여러분, 이 동네 국회의원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고개 숙이고 자세 낮추는 거 봤습니까?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분당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분당이 여당, 당시로는 여당이죠. 여당 세가 강해요. 근데 거기에 수도권에서 활동하던 정치인 한 명하고 부산인가 대구인가 어디서 활동하던 분이 맞붙었는데, 딱 일주일이 지나니까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선거는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째, 역에서 출근 인사, 퇴근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하면 악수하는 순간 고개 새게 이렇게 이렇게 어떤 분은 악수를 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정치들 잘 보시면요 여러 사람이 막 기다리면서 악수를 할 때 A 악수를 B를 봅니다. B 악수를 C 보고 한 클릭씩 더 가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면 악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한테 악수하면 딴 사람 보고서 기분 나쁘지요. 눈을 맞추고 반드시 두 손을 딱 잡고 악수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악수 빨리 안 해준다고 뭉치는 때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악수를 못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구나. 그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딱 부활절 행사를 갔는데 모 인사는 행사 전에 그 부활절 행사가 좀 길잖아요. 한 3시간쯤 했어요. 3시간, 2시간 반. 미리 와가지고 목사님 인사하고 이러다가 그거 한 2시간 반 기다려서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날 때까지 3시간 이상 기다리다 갔어요. 한 분은 딱 자기 축사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축사만 하고 가버렸어. 그걸로 끝. 근데 이거를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이분은 안 돼요. 평생 경쟁이 없는 데서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냐면 시키면 처음에는 되지요. 근데 다음에 자동으로 넘어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구체하게 하느냐. 여러분, 맹목적으로,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무조건 찍어주면 대상으로 보지 주인으로 높이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좀 바꿔서 쓰세요. 신상도 좀 써보세요. 신상 얼마나 많아요? 써보고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러면 되지요. 그게 국가, 사회가 제자리를 찾고 제대로 발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치가 정상이 되는 길이에요. 아니, 우리 평생에 전 세계에 연이 있다고 죽으나 빼나 사나 죽으나 오로지 한 길로 오로지 한 색으로 왜 그래야 됩니까? 대체 왜 여기서는 우리는 남이가 이런 소리 하면서 제메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왜 우리가 남이가 제메이가 남이가 소리는 안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역주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일하는 건 자신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여러분 정치인 그러면 맨날 모여서 술이나 먹고 편이나 짜고 노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치는 한 개인으로 따지면 사람의 머리 같은 겁니다. 사람의 머리 같아서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했다가 결국은 한 생각으로 정리가 되면 또 다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도 이런 집단도 있고 저런 집단도 있고 이 집단이 승했다가 저 집단이 승하고 그러는 거죠. 파란색이 힘을 썼다가 빨간색이 힘을 썼다가 영남이 힘을 썼다가 호남이 힘을 썼다 그러는 거죠. 좌파가 힘썼다 우파가 힘썼다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더 좋은
선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치는 그 사회에 권력과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을 뽑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관계된,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걸린 그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 힘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수도권에는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의원 희망자, 지망자들이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죽을 살도록 노력을 해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동네에 지하철역이 막 몇 개씩 있어요. 한 개 노선이 7조 원에서 10조 원씩 하는 GTX 노선을 지금 A, B, C, D 깔고 있는데 이제 E, F, G까지 설계하고 있어요. 한 개에 10조 원짜리입니다. 10조 원. 이 동네 여러분 뭐 하자 그러면 국회의원들 반응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막 서로 국회의원 다음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추월하고 매달리면서 국가 예산 배정하고 국가 정책 결정할 때 생난리가 나는데, 대구를 위한 결정이 나겠어요? 수도권을 위한 결정이 나겠어요? 이게 정치입니다. 국가 예산 680조 원을 어떤 용도에 어디다 쓸 것이냐, 국가기관을 어디다 설치할 거냐, AI,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어디를 집중 지원할 거냐, 이거를 정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그 정치인을 잘 모르면 그 정치인이 여러분과 이 지역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총력을 다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나아지는 게 분명하지요. 그게 바로 정치고 그게 바로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정치,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정치 집단을 선택하십시오. 색깔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파란색 안 하고 여기다 빨간색 살짝 넣었어요.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또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삶이 개선돼서 이재명 잘한다 소리 들으면 저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좌우 색깔 지역 출처 가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편 가르고 색깔 따지고 연고 따질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너무 니 편, 내 편 색깔 하지 맙시다, 좀. 뭐가 그리 중요해요? 일 잘하면 됐지요. 뭐 까만 고양이면 어떻고 빨간 고양이면 어떻고 노란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죠. 민주당의 이재명이면 어떻고 무소속의 이재명이면 어떻고 국민의힘의 가능성은 없지만 이재명이면 어떻습니까? 일 잘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더 나아지면 장땡 아닙니까, 여러분? 3년 전에 제 부족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그 3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후퇴했어요. 이제는 퇴행을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긴 겨울을, 그 추운 겨울을 견뎠으니 우리도 이제는
찬란한 봄과 그 융성한 여름도 한번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누구 덕입니까? 위대한 우리 국민들 덕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공부시켰잖아요.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손재주 좋습니까? 이제 이 위대한 국민들이 전 세계가 부러워할 선도적인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추격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술과 발전을 보고 베껴고 빠르게 추격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추격자는 도태될 위험에 놓여있죠. 이제는 여러분 반발자만 앞서면 정말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반발짝의 차이를, 이 간발의 차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다양한데 종교 간에 전쟁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종교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대한민국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다른 종교들까지. 그 중수를 빼고.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만 서로 심각하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깊이와 포용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폭삭, 소가수다 같은 이 아주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이 주제의 드라마가 전 세계에 먹히지 않습니다. 문화를 산업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면 얼마나 큰 일자리가 생기겠어요. 세계를 우리가 선도해 갈 수 있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어요. 이런 위대한 국민 없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사에 기록될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이 위대한 국민들이, 이 위대한 존재들이 책임지는 유능한 일꾼, 충직한 일꾼들을 내세워서 앞으로 힘을 모아 나아가면 작은 차이, 색깔 이런 거 좀 걷어내고 힘을 합치면 우리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위대한 나라,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